밀짚모자 일당은 라프텔에 도달하며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로빈의 도움을 받아 그간 모았던 포네그리프와 라프텔에 존재하는 마지막 포네그리프와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해독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 지루하더라도 경청해서 듣기를 바래 크게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막은 고대 왕국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막은 원피스와 고대 병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세계 정부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라고 말했고, 곧바로 로빈은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정체불명의 굴을 바라보며 역시 저 굴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야. 루피, 지금부터 공백의 100년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때 저 구의 정체도 자세히 드러날 거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시시시 실망할 뻔했잖아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900년 전 원피스 세계관은 현재의 원피스 세계관보다 문명,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엘레페리아 왕국이 있었으며,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불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은 철저한 엘리트 지상주의의 국가였으며 인간 이외의 종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의 생각만큼은 달랐고, 조이보이는 생명이라면 모두 평등과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이보이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엘레페리아 왕국의 시민들과 수뇌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한정적으로 엘레페리아 왕국에서만큼은 어인 사만족 루나리아족을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엘레페리아 왕국을 제외한 20개 왕국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개 왕국은 이 법안을 불미삼아 엘레페리아 왕국을 집어삼키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결국 조이보이를 중심으로 한 엘레페리아 왕국과 20개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문은 네로나 왕국의 왕이었던 인물로 엘레페리아 왕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자신이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문은 호시탐탐 엘레페리아 왕국을 멸망시킬 기회를 노렸고, 마침내 엘레페리아 왕국이 어인 사만족 루나리아족과 같은 특수한 종족을 인간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그것을 빌미로 피거랜드 왕국, 네팔타리 왕국, 나스주로 왕국, 돈키호테 왕국 등을 선통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주도하에 20개 왕국과 엘레페리아 왕국의 전쟁이 일어났고, 20개 왕국의 왕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스스로를 신으로 부르며 성지 마리조아를 건설한 이후 그곳으로 터전을 옮겼고, 이들의 후예들이 천룡인이라고 불리게 되며 세상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무조차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며 원피스와 고대병기, 포네그리프 같은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훗날 몽키디 루피라는 남자가 나타나 다시 한번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문은 20개 왕국의 왕들을 포섭한 이후 공식적으로 엘레페리아 왕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고, 일주일 안에 특수종족 평등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엘레페리아 왕국이 가진 국제적인 권한을 모두 박탈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레페리아 왕국의 국왕은 다급해하며 이 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니 뿌리자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 최고 전력인 조이보이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자신이 직접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였고, 조이보이는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900년 전 와노쿠니에는 도신이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검사가 있었으며 그 인물은 조로의 먼 조상인 류마였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와노쿠니를 습격한 거대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에서는 전설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 역시 류마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류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류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이보이와 류마는 마주하게 되었고, 류마는 뭐냐 니놈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라고 물었고, 조이보이는 도신 류마 너의 힘이 필요하다. 그때의 약속을 잊진 않았겠지. 과거 이 녀석이 네로나 가문의 시라노를 베어버렸을 때 뒷수습을 해준 게 나라는 사실을 이라고 말하며 과거 류마가 조이보이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이번에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분신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지. 좋다, 이번에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며 류마는 일시적으로 조이보이의 동료가 됩니다.
와노쿠니에는 대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석공 가문이 존재했으며 이들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물건은 그 당시 세계관 최강자인 조이보이와 이무조차도 쉽게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강도와 경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이보이는 자신의 패배를 염두하며 훗날 자신을 대신하여 네로나 가문을 포함한 20개 왕국의 횡포를 막아낼 만한 전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엘레페리아 왕국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문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가 담긴 전언을 기록했고 코즈키 가문에게 포네그리프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총 31개의 포네그리프를 제작하였고 4개의 포네그리프에는 고대 왕국의 위치를 기록해 놓았으며 26개의 포네그리프에는 3개의 진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개의 포네그리프는 아직 기록을 하지 않으며 20개 왕국과의 전쟁 이유를 기록하려 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정체불명의 굴을 바라보며 내 일대의 최고의 보물 이걸 사용하게 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조이보이는 류마를 포섭한 이후 곧바로 엘레페리아 왕국으로 복귀하였고 엘레페리아 왕국의 국왕에게 왕국의 비밀병기를 사용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고대 로봇을 작동시켰고 그 고대 로봇을 20개 왕국과의 전쟁에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의 이름은 프리드 쇼프였습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고대 왕국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제작한 우라노스와 플라톤을 가동시키며 20개 왕국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고대 병기를 선보입니다. 조이보이는 20개 왕국과의 전쟁이 확정된 이후 자신의 오랜 친구 용궁왕국의 국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용궁왕국의 국왕은 소식은 들었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 어인들을 위해서라고 들었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웃으며 시시시시 그 무슨 걱정인가. 그냥 일이 다 끝나고 고기 한 판이나 대접해주세 라고 말하며 마치 루피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엿들은 당시 용궁왕국의 공주이자 시라오시와 마찬가지로 대왕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라고 불리운 시라수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라수키는 저도 당신을 돕겠어요. 저에게 왜 이런 힘이 존재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오늘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에요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웃으며 고맙다. 대전쟁이 끝나고 나면 일전에 계획했던 원피스 프로젝트를 통해 용궁왕국의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조이보이가 말한 원피스 프로젝트란 원피스라고 불리우는 보물과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레드라인을 파괴한 이후 모든 대륙을 한 조각으로 이은 이후 레드라인 밑에 잠든 용궁왕국을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조이보이는 고대 로봇을 작동시킨 이후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고대 코끼리 즈니샤를 만나러 갔고 조이보이는 즈니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이후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밍크족을 위해 헌신하는 너라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돕겠네 라고 말하며 즈니샤의 합류가 확정됩니다. 세계 정부가 마리조아를 건설하기 이전 레드라인 꼭대기에는 원래 루나리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나리아족은 타 생명체와는 격이 다른 생명력과 전투력을 보유한 종족이기에 신의 종족이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안주한 채 오랜 기간 발전 없이 살아왔고 결국 조이보이, 이무, 류마와 같은 정상급 인간과 비교하면 더 약해지며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만큼은 이들을 친구로서 인정하며 인간이 이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을 반대했고 이 때문에 루나리아족은 조이보이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와 20개 왕국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루나리아족에게도 전해졌고 당시 루나리아족의 리더였던 알베르는 조이보이를 찾아가 자신들도 힘이 되겠다고 말하며 조이보이는 뜻하지 않게 강한 전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루나리아족이 조이보이의 힘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어인, 사만족, 거인족, 오니 등을 포함한 특수종족들이 모두 조이보이에게는 빛이 있기에 일제히 조이보이의 힘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조이보이는 마침내 20개 왕국과의 전쟁을 앞둡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근심에 빠진 표정을 지으나 이내 즐거워하며 고기를 먹어내며 마치 루피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가 찾아왔고 조이보이는 그대는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가 아니오 네로나 가문과는 연합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나 릴리는 처음에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간과 특수 종족의 평등이라니.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을 후속할 권리 따윈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이미 화살은 당겨졌어. 폭주하는 이 시대를 누구도 막지 못할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나 조이보이는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20개 왕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할 거요. 그때 당신이 원피스 고대병기 포네그리프를 내가 표시한 좌표로 옮겨주시오. 라고 말하며 지도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릴리는 그저 이거면 됩니까? 후대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게 하는 게 아닌지 라고 말하나 조이보이는 D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소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제 이름에도 D가 들어갑니다. 그 D라는 게 도대체 뭐죠? 단순한 이름 아닌가요? 라고 물으나 조이보이는 D의 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며 때로는 운명을 바꾸는 일족이요. 그들이 살아있는 한 여명의 불꽃이 꺼질 일은 없소 라고 말하며 D의 의지란 던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은 결국 특수종족 차별 금지법을 철회하지 않았고 20개 왕국과 엘레페리아 왕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류마는 몰려든 병사를 보며 참나 이 정도로 몰려들다니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면 난 시작도 안 했을 거다 라고 말하나 조이보이는 웃으며 시시시시 내가 자네의 도움을 구하는데 어디 쉬운 일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고 류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긴 좀 그러니 적의 수뇌부들을 잡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나스주로 왕국에 검 좀 잘 쓰는 친구가 있다던데 자네에게 그 친구를 맡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20개 왕국의 구심점은 네로나 가문의 이무일 것이 분명하다. 그놈만 잡으면 전쟁은 끝이다 라고 말하며 20개 가문이 뭉친 이유는 이무 때문일 것이며 자신이 이무를 잡아내며 전쟁을 끝내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엘레페리아 왕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조이보이 드디어 이놈을 잡을 기회가 왔구나. 이 녀석만 사라진다면 세상을 평생토록 지배할 수 있을 터 라고 말합니다. 20개 왕국과 엘레페리아 왕국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주니샤는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였고 20개 왕국의 병사들은 매우 놀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코끼리인가 해왕류들도 저 정도로 거대하진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지니샤의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지니샤가 가볍게 코를 한번 휘두르자 10만 명의 병사가 그대로 삭제가 되어버렸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니샤가 다시 한번 코를 휘두르려 하자 마커스 가문의 마즈가 나타나 지니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즈는 사람 열매 모델 예수 능력자라는 게 밝혀졌고 마즈는 거대화를 하여 단숨에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거대화를 사용한 마즈조차도 주니샤만큼 거대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약 1km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즈는 어리석은 미물 따위가 그분이 하려는 일을 방해할 순 없지 라고 말했고 주니샤는 그분 이놈이 마커스 왕국의 왕이 아니었던가 라고 물으나 미즈는 이물을 떠올리며 국왕 그따위 시시한 타이틀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될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니샤는 힘차게 코를 휘둘렀고 마즈는 예수의 심판을 사용하여 주니샤의 공격을 튕겨냅니다. 또한 곧바로 신의 엄벌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유성을 떨어뜨렸고 지니샤의 거대한 체구는 관역이 되며 지니샤는 마즈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니샤는 특유의 생명력을 보이며 다시 일어서려 하였고 마즈는 지니샤를 쓰러뜨리기란 불가능하며 만약 쓰러뜨리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며 지니샤가 약해진 틈을 타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지니샤에게 평생토록 걸어다니게 만드는 엄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니샤가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마즈가 사망해야 하는데 마즈는 현재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있기에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마즈를 죽이기 전까지는 지니샤의 저주를 풀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니샤는 훗날 조이보이의 귀환인 루피가 나타났을 때 환호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의 최대 발명품이자 고대병기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지닌 고대 로봇이 출정하였고 고대 로봇은 순식간에 20개 왕국의 병사들을 쓰러뜨려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나타났고 그대로 고대 로봇을 들이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20개국 왕국의 병사들은 세퍼트 왕국의 피터 왕이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현 오로성이자 전 세퍼트 왕국의 왕인 피터의 능력은
호랑호랑 열매 모델 베코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피터의 능력은 단순한 베코가 아니라 청룡, 주작, 현무와 함께 동아시아의 사신이라고 불리우는 베코이기에 동물계 환수종 능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성은 베코로 변신할 수 있으며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터성은 고대 로봇을 들이박은 이후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냈구만. 역시 과학의 정점 엘레페리아 왕국인가. 하지만 고작 기계 따위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이라고 말한 뒤 에넬의 네온의 10배의 크기와 100배의 위력에 달하는 강력한 번개를 내리쳐버리며 고대 로봇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고대 로봇은 번개에 잘 대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에 피터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베코로 변한 피터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터는 몸을 젖히며 고대 로봇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고대 로봇을 그대로 물어버렸고 고대 로봇은 크게 손상되며 추락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고대 로봇은 바다에 빠져버렸고 먼 훗날 해수면이 상승하며 그곳은 지금의 에드헤드 섬이 되어 베가펑크가 이 고대 로봇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레페리아 왕국의 국왕은 즈니샤와 고대 로봇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 다급해하며 고대 병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최강의 파괴력을 지녔으며 섬을 한 방에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우라노스를 사용하여 20개국 왕국을 차례차례 삭제시켜 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라노스가 발포되었고 에단바로 왕국과 피거랜드 왕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에단바로 왕국의 국왕인 나스주로는 당황하지 않으며 어차피 우리는 마리조아를 건설하여 신들의 땅으로 이주할 계획, 왕국 따위 사라져도 상관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레페리아 왕국은 우선 2개의 왕국을 날려버린 이후 우라노스를 재장전하기 위하여 준비를 마쳤으나 그 순간 네로나 가문의 킹이 나타나 엘레페리아 왕국의 국왕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대명기를 탈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우라노스를 네로나 가문으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 플루톤과 플루톤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또한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류마가 나타나 킹을 단 한 방만에 베어버렸고 킹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류마의 앞에 나스주로가 나타났고 자네가 와노쿠니의 류마인가? 방금 자네가 뵌 킹이라는 녀석은 비공식적으로 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그리도 쉽게 베어내다니 라고 말했고 류마는 너도 나의 적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대답 대신 칼을 뽑아들었고 류마와 나스주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킹이 훔치는데 성공한 우라노스는 마리조아에 보관되었고 이는 마리조아의 국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이보이가 우라노스와 플루톤을 작동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라프텔에 남겨두기에 세계 정부가 우라노스를 사용하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스주로와 류마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나스주로는 곧바로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검은 귀철 일파가 만든 첫 번째 검으로 최상 명검으로 불리우는 초대 귀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류마는 많은 자들의 원혼을 거두어 드렸군. 그 검은 피를 먹고 강해지는 검인데 너 같은 녀석이 사용하면 재앙이 될 테지. 인간의 목숨을 벌레 보듯 보는 이놈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거두어 갔을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인간은 그저 벌레다. 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계속하여 재보충될 뿐. 이번 전쟁만 끝나면 우리의 왕국이 완성된다. 하지만 아쉽군. 조이보이, 류마 이 녀석들도 그분과 함께 했더라면 평생토록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류마는 웃으며 나는 지배 따위엔 관심 없다. 조이보이 그 녀석도 마찬가지일 테고 가짜는 신흉내 따위 내지 마라. 너희들도 그저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검인 도신류와 흑도 슈스이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류마는 빠른 속도로 나스주로에게 접근하여 평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나스주로를 공격하였고 나스주로는 초대 기철을 사용하여 류마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거나 날아가 버립니다. 나스주로는 류마의 검을 간신히 막아냈고 류마는 놀라며 일합을 버티다니 제법이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모든 상대를 일합에 베어버린다는 그야말로 일섬의 신화답구나.
단 하나만에 이 정도 충격은 처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웃으며 그래 오랜만에 나타난 강한 적이여 나의 공격을 버텨보거라 라고 말한 이후 극도 슈스이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가드를 유도한 이후 곧바로 도신류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류마조차도 아직은 도신류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했기에 류마의 공격은 치명타로 이어지지 못했고 나스주로는 원혼의 노래를 사용하여 곧바로 반격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어깨 쪽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류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기당천 도신의 검을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나스주로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류마는 나스주로의 초대기처를 회수하려 하며 좋은 검이다만 그 검에 담긴 원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남을 짓밟으며 강해지는 건 상관없다만 이 녀석이 한 짓은 일방적인 학살이군 이라고 말하며 나스주로의 초대기처를 주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와 세턴이 나타나 동시에 류마를 공격하였고 류마는 초대기처를 회수하는 데 실패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세턴은 우리 중 한 명을 이토록 쉽게 이기다니 이 정도 실력이면 그분과도 겨뤄볼만 하겠구나 라고 말하며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턴의 능력이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감탄하며 가히 최강의 검사라고 부를 만한 자이다. 하지만 이 녀석의 신화도 오늘로서 끝이다 라고 말한 뒤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때 워큐리의 능력이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류마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들의 강함을 느낀 이후 한 명이라면 전혀 문제없다만 세 명이라면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패배를 먼저 생각하는 건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조이보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 고성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무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 너 정도 되는 남자가 천한 것들을 위하는 이유가 뭐지? 너와 내가 손을 잡는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들조차 벌레 취급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그들은 내 친구다. 그리고 난 지배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 라고 말하며 이무와 뜻을 함께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는 없는 법. 오늘 이 녀석을 죽이고 나의 세계를 만들리라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하여 곧바로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무는 분노한 듯이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이무의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야훼는 유일신 그 자체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숭배받는 신이기에 그야말로 신 중에서도 벽이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사람 열매 야훼를 먹은 이후 초월적인 강함을 갖게 되었으며 지구의 근간이자 야훼가 창조한 것으로 불리우는 사원소, 땅, 바람, 불, 물의 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폼으로 변형하여 전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이보이는 웃으며 시시시시 세상에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 설령 존재하더라도 너 같은 반쪽짜리 신은 아닐 테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분노하며 그건 네가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능력이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세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캐릭터는 충돌하였고 강력한 폐왕색 패기와 에너지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류마는 나스주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이어 나타난 세턴과 워큐리와 2차전을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전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류마는 화도 1문자를 꺼내들어 입에 문 이후 양손에 각각 흑도 슈스이와 도신류를 들며 삼도류를 사용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입에 검을 물고 전투하면 분명히 비효율적일 터 라고 말하나 류마는 자신의 검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곧바로 세턴과 워큐리에게 달려들었고 세턴은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여 류마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람 열매 모델 사탄으로 변한 이후 혼란의 시간을 사용하여 류마에게 환각을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류마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파괴한 이후 곧바로 일합천하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는 피해 축제를 사용하여 류마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곧바로 진격의 기상을 사용하여 류마를 들이박아버렸고 류마는 충격을 호소하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류마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자신의 검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강력한 폐왕색 패기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류마의 카무사리로 인하여 세턴의 견고한 방어가 뚫리게 되었고 세턴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참고로 류마의 카무사리는 로저 샹크스와 비교하여도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곧이어 료키루켄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는 자신의 수명을 깎아내면서까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류마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류마는 현 오로성이자 공백의 100년 당시 이무를 제외한 최고 전력인 워큐리, 세턴, 나스주로 3명을 쓰러뜨린 이후 자신도 쓰러집니다. 류마는 워큐리, 세턴, 나스주로와 대결 이후 사실상 목숨을 다했지만 아직은 쓰러질 수 없기에 혀를 깨물어가며 정신을 유지했고 조이보이 그 녀석이 말한 게 진짜라면 팔자 좋게 여기서 누워있을 순 없지. 훗날 우리를 대신해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 전사들이 올 거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류마는 자신이 한때 조이보이와 겨루며 검수를 단련했던 방으로 들어간 이후 운명이 닿는다면 이 검이 그 녀석에게 전해지겠지. 나조차도 다루지 못한 도신류를 이곳에 놓고 간다. 이 검조차 길들이지 못한다면 조이보이 이놈이 기다리던 전사가 아닐 테니 라고 말한 이후 도신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조로가 도신류를 손에 넣게 되며 조이보이가 기다린 남자인 루피와 힘을 합쳐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류마는 자신의 고향 와노쿠니에서 죽기를 원했기에 곧바로 와노쿠니로 몸을 옮기려 하였으나 결국 와노쿠니에는 가지 못하며 사망하였고 훗날 모리아가 우연히 류마를 발견하게 되며 류마는 잠시 좀비의 몸으로 부활하며 조로와 겨루게 됩니다. 조이보이와 이무가 한 차례 폐왕색의 충돌을 선보인 이후 두 캐릭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한 이후 자신이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바꾸어 탄성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이무의 복부를 타격하려 했으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입힌 극을 소환하여 조이보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후 선만한 거대한 불구덩이를 조이보이에게 던져버렸고 조이보이는 전신이 타버리며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특유의 초회복을 선보이며 화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는 이무의 전신을 곰으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조이보이의 능력을 잠시 무효화하였고 끝없는 폭풍을 사용하여 조이보이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조이보이를 타격하였고 조이보이는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다시 일어났고 이무는 끈질긴 생명력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조이보이와 이무의 혈투가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약 1일 동안 한 채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고 두 캐릭터 모두 지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그 순간 정체불명의 굴을 꺼내들며 드디어 이 물건을 쓸 날이 왔군. 이무 야훼라고 해서 방심했나 라고 말하며 정체불명의 굴을 쥔 채로 이무에게 다가가 이무의 복부에 정체불명의 굴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굴의 이름은 카미테키, 신의 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미테키를 사용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되기에 시전자가 몸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고무의 성질을 지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만이 카미테키가 신을 죽일 때까지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미테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카미테키에 의하여 큰 충격을 입으며 전신이 검게 타버렸고 조이보이는 약 1분만 더 버틴다면 이무는 완전히 소멸하게 되기에 변수 없이 1분의 시간이 흐른다면 조이보이의 승리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의식을 잃게 되며 잠시 사람 열매 모델 야훼가 이무의 자아를 집어 삼켜버렸고 야훼의 형상이 나타나며 야훼는 조이보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고통을 참아내며 약 30초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조이보이는 30초 그 후면 모든 게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이보이가 야외의 공격을 막아서며 이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순간 훗날 오로성이 되는 인물인 피터, 세턴, 워큐리, 나스주로, 마스가 일제히 조이보이를 공격하였고 결국 조이보이는 이무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카미테키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시 피터, 세턴이 조이보이를 막아섰고 워큐리, 나스주로, 마스가 이무를 보좌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정신을 차렸고 카미테키 무슨 말도 안 되는 물건인가, 분명 저자를 넘어서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저런 변수가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하며 카미테키만큼은 반드시 회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이보이는 지면을 곰으로 바꾸어 이무와 훗날의 오로성을 모두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곧바로 엘레페리아 왕국으로 도주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조이보이를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관둬라, 어차피 저 녀석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주저앉았고 훗날의 오로성들 역시 연이은 혈투로 체력이 다있기에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엘레페리아 왕국에 도착했고 긴 숲의 끝으로 향한 이후 그곳에 자신의 마지막 전원을 남겨놓습니다. 또한 카미테키와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병기들을 묻었고 훗날에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무의 진격을 막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이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용궁왕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용궁왕국의 공주이자 고대병기 포세이돈이기도 한 시라수키는 조이보이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조이보이는 시라수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시간이 별로 없다네, 마지막 계획을 시도해야 해 라고 말한 이후 시라수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계획은 시라수키의 힘을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해왕류를 불러들인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장시켜버리며 이무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며 데뷔보 원피스를 안전하게 숨기는 것이었고 시라수키는 조이보이의 계획을 파악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해왕류를 불러들여 곧바로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장시키는 데 성공했고 먼 훗날 골디로저가 최초로 수장된 엘레페리아 왕국을 발견하며 라프텔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조이보이는 시라수키의 도움을 받아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장시키며 원피스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데 성공했고 이무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이무와 20개 왕국의 왕과 병사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자신의 마지막 결투를 준비하며 홀로 이무와 20개 왕국의 전력과 맞섰고 조이보이는 무려 일주일이나 시간을 끄는 데 성공하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언젠가 여명의 시간이 올 거다. 모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신을 자처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너희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전사가 나타날 거다. 뒤의 의지는 끝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했고 이무는 조이보이가 허튼 소리를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매우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소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0개 왕국의 왕이면서도 디에일족이기에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조이보이의 편으로 넘어간 네팔타리디 릴리가 조이보이의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였고 전세계 각지에 포네그리프를 부려버립니다. 그리고 릴리는 기록 열매를 베어문 이후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면 어떠한 진실일지라도 세상에 기록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사용자의 목숨을 희생하면 최다 100개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세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파괴되지도 삭제되지도 않죠. 네로나 가문의 이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모두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만 그가 알려줬어요. 언젠가 당신도 그걸 깨닫겠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포네그리프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세계에 남겨버렸고 이무조차 파괴할 수 없는 공백의 100년의 진실이 포네그리프를 통하여 전세계에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릴리는 목숨을 잃으며 사망하였고 이무는 원통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무는 릴리의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공백의 100년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으나 결론적으로 조이보이, 류마 등을 죽이며 엘레페리아 왕국을 멸망시켰고 대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나리아족을 습격하여 레드라인을 루나리아족으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했고 그곳을 신들의 땅이라고 명명한 이후 성지 마리조아를 건설하며 20개국의 왕들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네팔타리 가문은 20개 왕국을 배신하였기에 마리조아로 이주할 수 없었고
훗날 네팔타리 가문은 세계의 창조주이면서도 말이 좋아 이주를 거부한 가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를 중심으로 세계정부가 창설되었고 이무는 수술수술 열매를 구한 이후 노예에게 그 열매를 복용시킨 이후 수술수술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영생을 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짓을 반복하며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20개 왕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인 피터, 세턴, 머큐리, 마스, 나스주로에게도 영생을 선물했고 그들은 훗날 오로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한 오로성들이 이무를 대신하여 표면적으로는 세계정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릴리를 원망하며 릴리, 네가 조이보이의 이빨림에 넘어가 그런 역겨운 실수만을 하지 않았으면 포네그리프 그 역겨운 물건이 세상에 나타날 일은 없었는데 또한 고대병기도 문제이지 허나 가장 큰 문제는 카미테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리며 세계의 역사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비게 되고 훗날 고고학자들은 이를 공백의 100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무는 누군가가 포네그리프를 읽고 세계상의 진실을 파악하며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